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우산을 들고 밤거리를 걸어갑니다. 언뜻 보기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남성의 정체는 16년 동안 잡히지 않은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2009년 11월 1일 밤 11시 무렵 택시 운전사 A씨는 운전 도중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눈치챕니다. 당시 그는 별 생각 없이 동료 택시의 위치를 GPS로 확인했는데 직장 동료인 아베 츠기오 씨의 택시가 어째서인지 주택가의 공원 근처 도로에 결제 중인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인 것은 아베 씨의 택시가 결제 중 상태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A씨는 손님이랑 문제가 생겼나? 싶은 생각에 확인차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도착한 A씨는 한눈에 뭔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량의 바퀴는 화단의 경계석 위에 올라가 있었고 비상등과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멈춰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A씨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택시 안을 확인했고 그가 목격한 것은 운전석에 앉은 아베씨가 피를 잔뜩 흘린 채 사망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회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인 아베씨는 운전석에 기댄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엔 대량의 혈흔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고 요금 미터기는 2000엔에서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선 아베씨가 이날 벌었던 돈이 든 가방과 아베씨의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왼쪽 목을 날붙이로 공격당해 발생한 출혈성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는 물론 현장 조사, 아베씨의 인간관계, CCTV 등 다양한 부분을 시야에 넣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현장 탐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인근에 살던 주민이 밤 11시 반쯤 그 근처를 지나갔어요. 근데 차가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설마 사람이 죽었을 줄은 몰랐어요. 라는 증언을 했던 것이죠. 즉, 차량이 현장에 멈춘 것은 밤 11시 무렵이었고 차가 이상하게 주차되었다는 목격이 11시 30분이었기에 정황상 범행은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피해자 아베씨의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였기에 그는 하필 이날 마지막 손님을 태웠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았죠. 이에 경찰은 택시의 GPS를 바탕으로 운행 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시간 피해자가 어디에서 범인을 태웠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베씨의 택시는 밤 10시 40분 무렵 니이가타역 남쪽의 택시 승강장에서 출발 20분 정도 걸려 사건 현장에 도착한 뒤 움직임이 없었기에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마지막 손님을 범인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한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현장 북쪽의 우시카이도 추우오 공원에서 사라졌던 피해자의 지갑이 그리고 동쪽으로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한 약국 근처에서 아베씨의 일일 매출이 들어있던 빈 가방이 발견된 것이었죠. 발견 당시 지갑과 가방은 내부의 돈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유류품에 남은 범인의 지문, 피부 조직 등이 검거로 이어지곤 합니다만 이 사건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비가 내렸다는 점이었죠. 이 비 때문에 현장 근처에 남을 법한 범인의 발자국은 물론 유류품의 지문, 피부 조직 등은 전부 씻겨 내려간 상태였고 심지어 발견 당시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어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이라 통행인이 많지 않았던 것은 물론 설령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도 어두운 밤이었던 탓에 범인의 몸에 튄 혈흔을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았죠. 이에 경찰은 사건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 빠르게 CCTV 영상을 공개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딱 여기까지였죠. 2011년 경찰이 사건의 현상금 300만엔, 우리 돈 약 3천만 원을 건 이후로 현재까지 900건 이상의 제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제보는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우선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분석해보면 범인은 신장 165cm 정도의 마른 체형으로
비닐 우산과 가방을 소지했으며 샌들을 신었고 옆에 흰 줄이 들어간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빠르고 보폭이 넓은 걸음걸이가 특징으로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로 추측되며 왼쪽에 메고 있는 가방에 흉기를 보관한 채 차에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곳은 극히 일반적인 주택가 근처로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나카마타 씨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해 역에서 굳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정황상 이곳을 잘 아는 인물이거나 친척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주변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한에 의한 살인보다는 금전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11월에 니이가타는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더불어 사건 당일 비가 와서 꽤 쌀쌀한 편이었는데도 CCTV 영상의 범인은 날씨에 맞지 않는 다소 얇은 트레이닝복 차림인 것으로 볼 때 범인이 이 지역의 날씨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와 정반대로 이 지역에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 금방 실내로 들어갈 예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경찰은 범행 당일 아베 씨의 택시에 탔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며 지문을 채취, 속어법으로 범인의 지문을 파악하는 작업을 했기에 정황상 범인의 지문은 이미 경찰이 파악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엔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전직 형사의 추측과는 달리 범인이 애초부터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위해 택시에 탄 것이 아니라 요금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홧김에 살해했다라는 가설입니다. 우선 일본의 차량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운전석은 오른쪽, 승객은 왼쪽에서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피해자의 차량은 발견 당시 왼쪽 문을 화단에 바짝 붙인 상태였습니다. 이 가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범인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혹은 돈이 없다며 요금을 둘러싸고 트러블이 발생했다. 둘, 그러자 피해자 아베 씨는 범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일부러 화단에 바짝 차를 대 탈출을 봉쇄했다. 셋, 도망을 위해 왼쪽 좌석으로 이동했던 범인이 도주를 봉쇄당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뒤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목을 공격했다는 가설이죠. 실제로 만약 범인이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 목을 공격한다는 것이 위치상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택시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대화에 방해된다 혹은 계산하는 데 방해된다 라는 이유로 칸막이를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과연 아베 씨를 살해한 이 남성은 누구였으며 이 사건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 정도로 인상착의가 공개되었다면 사건 당일 범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이게 누구인지 진작에 짐작했을 것 같은데 부디 자수하거나 제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